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대입 인수분해 근과계수 관계를 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근의 위치 또는 범위에 대한 정보가 제시될 때는 얘를 대입 인수분해 근과계수 관계를 쓰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리고 이것을 함판 축으로 해석합니다. 분석한다라고 할게요. 이때 함판축이라는 표현은 다음과 같은 걸 의미합니다. 함숫값, 판별식,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한 범위와 이 축의 방정식을 비교하거나 이 함수값과 판별식이 이거의 부호, 즉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비교하는 문제로 탈바꾸면 돼요. 결국은 이 근의 위치를 알려줬을 때 그걸 그래프를 그리고서는 너희 이거 한판쪽 분석할 줄 알아? 라는 것만 묻습니다. 그걸 이제 교재에서는 뭐 실근의 부호, 뭐 근의 분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실근의 부호, 근의 분리 같은 것은 사실은 저기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에 나온 표현을 빌린 거라서 태초에 그거 그냥 만든 양반이 그렇게 해석한 거죠. 수학의 정석은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 일본에서 나온 문제집들을 좀 총괄해서 내다 보니까 우리나라 실정에는 살짝 좀 맞지 않는 그런 한자어를 해석하는 과정 중에 약간 이상한 표현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근의 위치 31번부터는 싹 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천천히 볼게요. 함판축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봅시다. 1391번에 보면 x제곱 마이너스 n-2의 x 플러스 n-1은 0이라는 놈이 서로 다른 부호, 근이라는 게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진대요.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요. 근데 문제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22라고 해서 이거는 근데 근과계수 관계 쓰는 게 낫겠네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고 알파 더하기 이거는 얘를 알려줬기 때문에 근과계수 관계를 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시해줬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n-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n-1 m제곱 마이너스 6m 더하기 6이 22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16은 0인 거라서 m은 8 또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걸러지겠죠. 누가 걸러지냐면 얘가 걸러지고 얘가 맞아요. 왜냐면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졌다는 거, 그래서 두 근 사이에 0이 존재한다는 거는 알파와 베타를 기준으로 이 y절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0 맞지? 기준이 되는 범위에서 기준이 되는 여기에서의 함수값, 즉 여기 0,n-1이라는 놈이 0보다 작잖아. 그치? 그래서 n-1이 0보다 작도록 하는 해는 m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답은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진다라는 것은 뭐 그냥 곱이 0보다 작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부호가 다르다는 건 곱이 0보다 작다라는 걸 이미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y절편이라는 측면에서 n-1을 봐도 되고요. 두 근의 곱이라는 측면에서 n-1을 봐도 됩니다. 그거는 상관은 없어요. 이 문제에서는.
1396번 볼게요. x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의 x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0이라는 애가 두 식은에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르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뭔 말이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1이랑 마이너스 2, 2랑 마이너스 2, 3과 마이너스 3 이런 거죠.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합이 0입니다. 그래서 얘도 근거계수 관계를 쓰도록 하는 거죠. 합은 이거고요. 걔가 0인 거니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가 0인 거라서 a는 4 또는 마이너스 3이죠. 근데 부호가 다르다는 말 때문에 곱인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0보다 작아야 돼서 a는 4가 답으로 결정되겠습니다. (1402번) 이제 본격적으로 그는 위치에 대한 이야기, 지금 부호가 다를 때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서 근거계수 관계를 좀 써먹을 수 있게끔 했던 주제들이었어요. 1402번부터는 그게 좀 아니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것의 두 근 중에서 한 근이, 이거의 한 근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의 두 근 사이에 존재한대요. 이거 두 근이 누구랑 누구야? 마이너스 1이랑 3이잖아요. 맞아요? 얘의 한 근이 얘랑 얘 사이에 있대. 그럼 이거에 맞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어떻게 그래프 그려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두 근 사이, 한 근이 이 두 근 사이에 있잖아. 그치?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그렸어요? 이차함수 그래프 그리는 건 두 가지 요령이 있어요. 첫 번째 누구 기준으로 그린다? 절편. x절편. x절편, y절편 기준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 두 번째 요건으로 축을 다루는 겁니다. 얘는 축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축으로 그려야만 해요. 이 그래프가 축이 마이너스 2인 애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근이 있도록 이렇게 그린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함수값을 보겠습니다. 함수값은 문제에 제시한 요 두 숫자, 경계죠. 걔에서의 함수값을 보는 거예요. 이 빨간색의 함수값 어때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때 보여요? 0보다 작아 보이고요. x에다가 3 대입하면 0보다 어때 보여요? 커 보이죠? 이거 두 개를 봐주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지금 이 x제곱 더하기 4x 빼기 k는 얘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가 되고요. 3 대입하면은 9, 12, 21 마이너스 k라서 k가 21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게 내가 찾는 범위가 됩니다. 얘랑 얘 사이에 있는 정수는 몇 개? 23개 존재한다.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어요. 문제의 설명에 맞게 그래프 그리고 함수값 봐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왜 판별식과 축은 안 썼나요? 첫 번째 축은 이미 알려져 있죠? 안 써도 돼요. 판별식을 안 쓰는 이유는 이건 일종의 요령인데 함수값을 대입하는 과정 중에 0보다 작다가 있으면 판별식 안 써도 됩니다. 무조건 0보다 커요. 판별식 안 써도 무조건 0보다 커서 함수값을 대입한 게 0보다 작다가 있으면 판별식은 생략 가능하게 됩니다. 판별식 생략 가능. 그러지 않은 문제가 있겠죠. 1404번 보겠습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2에 k 더하기 1에 x제곱 더하기 5k 더하기 2에 x 마이너스 2k 빼기 4는 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자가 있지만 이런 3차 방정식이 있을 때 우리가 뭐부터 하자고 했는지 혹시 기억해요?
그래서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다. 뭘로 인수분해 될 것 같아요? 이가 되나? 잠깐만. 2가 되네요.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 5k 플러스 2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 2로 되면 1, 2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k k 플러스 2 2k 플러스 4 그래서 0이 됩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플러스 2 인수분해 안 되죠? 그래서 한 근이 이미 2가 나왔지. 근데 문제에서 세 근 중에 한 근이 양수 2고 두 근은 음수래. 근데 이미 여기 뭐가 있어? 양수근이 있잖아. 그럼 뭐야? 이 말은 얘의 두 근이 0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근의 위치를 알려줬죠. 얘는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두 근이 모두 다 0보다 작도록 그려줘야 됩니다. 그쵸? 맞아요? 그럼 얘를 보면서 씁시다. 자, 첫 번째. 함수값. 기준은 누구예요? 지금 범위에 대한 기준은 0으로 제시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0에서의 함수값을 보세요. 어때 보여요? 그쵸? x에 0 대입한 건 0보다 커 보입니다. 0 대입합시다. 그럼 얼마예요? k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자, 두 번째 판. 이거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돼 있죠. 맞아요? 그럼 판별식이 어때요? 0보다 크다. 그래서 판별식 쓰면 짝수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즉 k는 2보다 크거나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자, 세 번째 뭐예요? 축. 축은 얼마예요? x는 k죠. 맞아요? 걔가 지금 어때 보여요? 이 축은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냐면 그 기준을 기준으로 기준에 2랑 비교하는 거라서 0보다 어떠냐고 보는 거예요. 0보다 어때 보여요? 작아 보이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 1층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2층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3층 k가 0보다 작다죠. 맞아요? 이 세 개의 공통 범위는 k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a와 b가 다음과 같고요. 제곱 더하기 제곱은 얼마? 5가 돼요. 엄청 길죠. 이 한 문제 푸는데. 다행이라면 다행이지만 이 주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학년, 3학년 때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가 안 해도 2, 3학년 때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어야 돼요. 본인이 그래도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411번) x 4제곱 마이너스 m 더하기 5의 x제곱 더하기 m제곱 마이너스 1은 0인데 여기에서 이제 어려운 건 그거죠. 이거 복 2차식이잖아요. 그쵸? 복 2차식의 성질이 뭐예요? 그러니까 복 2차식 보통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제곱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x는 이제 뿔마 루트 알파, 뿔마 루트 베타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지금 교재에서 이거에 내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건 이거 전부 다 실근이어야 되거든? 그럼 뿔마 루트 알파랑 뿔마 루트 베타가 0보다 이 실근이라는 건 알파와 베타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런 전제 조건 때문에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한 이거의 두 근이
0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보기차식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않는 보기차식 없어요. 선생님, 근데 보기차식 중에 이렇게 해서 뭐 뿔마 이게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변형하는 애는 안 나오는데요? 아니요, 얘 변형하면 다시 나옵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은 0이라는 애가 있을 때 이거 우리가 인수분해 이렇게 하거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돼요. 맞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러면 아니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조절하면은 다시 나와요. 왜냐면 이거 실제로 해가 그냥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표현만 해줄게요. 이거 해가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랑 2분의 1 뿔마 루트 3i가 나오는데 이거 해를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랑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로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랑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로 두면은 아니죠. 1 마이너스 루트 3i로 두면은 이거 연립했을 때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합이 0 이렇게. 네, 이렇게 엇갈리게 두면 이거 제곱 빼기 제곱 형태 됩니다. 이걸 두고 이렇게 인수분해하면은 그러니까 이 둘을 인수분해, 이 둘을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라 엇갈려서 인수분해하면 저 형태 만들어져요.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모든 보기차식은 다 제곱 빼기 알파, 제곱 빼기 알파로 인수분해 결국 되고요. 그에 따라서 알파, 베타가 0보다 큰지 작은지만 봐주면 되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좀 길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군의 형태가 두 군이 모두 0보다 큰 거고요. 그래서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 것이면 쟤랑 다른 건 뭐밖에 없어요? 요거랑 다른 건? 함파는 똑같아요. 0 대입했을 때 함수값 x에 0 대입한 놈이 0보다 크다.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m은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두 번째, 판별식. 판별식은 그냥 m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4의 m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죠. 그래서 마이너스 3m 제곱 플러스 10m 플러스 29가 0보다 큰 거라서 3m 제곱 마이너스 잠깐만 숫자 왜 있다 그지? 25, 29 인수분해 안 되는데? 알파 델타 더하기 베타 감마가 마십.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축. 2분의 m 더하기 5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이건 못 풀겠네요. 자, 근데 문제에서 힌트를 줬어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에 대해서 이 베타, 감마랑 알파, 베타의 합이 마십이다. 자, 근데 여기서 뿔마, 루트 알파, 뿔마, 루트 베타 이렇게 된다 했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의 두근을 A, B라고 할 때 A는 알파 델타가 되고요. B는 베타 감마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겠네요. 이렇게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내가 알파라고 썼지만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문제에서 써줬기 때문에 내가 찾는 두근을 A, B라고 하면 여기가 X제곱은 A, X제곱은 B잖아. 그치? 다시 X는 뿔마 A랑 뿔마 B란 말이야.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루트 B, 루트 A 이렇게 4개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알파 델타를 곱한 건 마이너스 A고요. 베타 감마를 더 곱한 건 마이너스 B인 거야. 얘랑 얘를 계산한 게 그래서
알파, 델타, 베타, 감마의 합을 알려준 건 A 플러스 B가 10인 걸 알려주는 것이고 두근의 합은 M 더하기 5죠. 그게 10인 거라서 M은 5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판축을 똑같이 쓰는 문제인데 실제로 이 문제에서는 얘를 안 쓰더라도 요것만 제시 이해해줬다면은 답을 구할 수는 있었던 문제죠. 그럼 이 문제에서는 얘는 쓸모없나요? 네, 얘는 쓸모없습니다. 근데 굳이 설명한 이유는 이제 문제 잘못 보기도 했는데 위에 문제들은 이거 안 쓰면 아예 못 풀 거예요. 그래서 이해는 해주길 바랍니다. 한 판축 쓰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일종의 근과계수 관계를 제시해줬기 때문에 M을 손쉽게 구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1415번 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K 플러스 2가 있잖아요. 네. 0보다 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두 근이 네. 분수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K 플러스 2가 네. 근과 계수의 합을 쓰면은 근과계수 관계가 그래서 곱을 쓰면 네. 네. 이해했어요. 네, 다행입니다. 1415번 보면서 낼게요. 3차 방정식 x세제곱 더하기 5x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9의 x 더하기 2k 더하기 3은 0이 돼요. 이거를 조립제법을 또 해야겠죠. 그쵸? 뭘로 조립제법 돼요? 1로 조립제법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조립제법이 되겠습니다. 15번이요. 네, 번호를 쓰다 말았네. 근데 지금 여기 한 근이 1이고 다른 두 근이 있는데 1보다 작은 한 근과 1보다 큰 한 근을 갖도록, 그러니까 이거의 두 근이 뭐야?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 1이 존재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얘를 내가 그릴 건데 1을 기준으로 두 근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요? 한 판축. 근데 여기 축이 이미 알려져 있네. 얼마야? 마이너스 3이 축이잖아요. 축처럼 안 보이네. 그럼 뭐만 하면 돼요? 함수값. x에 1 대입한 놈이 어떠면 돼요? 지금 어때 보여요? 0보다 작아 보이죠? 1 대입하면 얼마야? 7. 4-2k가 0보다 작다. k는 2보다 크다. 이걸 만족하는 정수의 최소는 얼마? 3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한 판축 문제에서 대입을 했을 때 0보다 작다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판별식은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숙제는 유형별로 아까 말했다시피 3문제씩 여유가 된다면 한 문제씩 더 하세요. 4문제씩 알았죠? 네. 질문은 그냥 뭐 4문제 기준으로 받겠습니다. 고생했고요.